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당 덕후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겨울에서 봄으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좀 독자들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 한 3주차 만에 뵙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독자들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네. 요새 안 하냐고. 그래서 문 닫았냐고? 네. 그래서 잘렸냐. 뭐라든가. 아니면 대선 마친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러냐. 돈 버느라고. 네, 돈 버느라고. 그래서 대선 끝나고 오히려 그냥 오락가락 무당들은 요번에 또 나중에 줄을 또 윤석열 당선인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좀 재미들을 보는 것 같은데 정작 초지일관 윤석열 우리 후보님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저는 뭐 재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제가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있으면 6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여일 남았죠. 네.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과천에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러시죠. 과천에 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과천에서 태어났고, 결혼을 해서도 한 번도 과천을 벗어나서 살아보지 않은, 예. 정말 향토 과천 사람이네. 네, 그래서, 과천인으로서 과천밖에 몰라요. 제가 과천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중요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과천에 과연 이번에 8대 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저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관악산에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예. 관악산은 그러니까 무당들에게 있어서는 메카와도 같은 성산이에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관악산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관악산의 화기라든지 에너지, 도력이 너무나 높아서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는 인왕산보다도 더 이게 세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처음에 무학대사가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의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광화문 앞에는 해태 두 마리가 관악산의 기운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세니까. 예, 그래서 관악산의 기운이 아주 세고 그 관악산의 기운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과연 관악산의 자락에 있는 게 저희 과천이잖아요. 그리고 관악산에는 연주암이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인데 연주암이 있는 어떤 주소지가 과천시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시 행정주소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관악산 자락에서 지금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도당에서 지금 과천시의 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과천에 지금 8대 과천 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으세요. 신령님들께서. 공소를 해주신 게 있다. 네, 이제 잘하시네. 예, 공소를 주셨어요. 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지금 6년 조금 안 됐거든요. 한 5년 반 됐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그동안, 있잖아요. 네네. 그 시처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표적인 시죠. 어찌 보면 저는 지금 2022년 과천시를 잘 이끌어줄 과천시장을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를 공수하기 위해 무당이 된 2016년도 8월 20일 그 시점부터 그렇게 끝도 없는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공수를 했었나 보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이제 공수한 게 대부분 다 맞았다고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공수를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맞고 틀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의의적인 것에 있어서, 말은 해놓고서도 사실 저도 살 떨리는 불안함으로 그것이 실현이 될 때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이제 내린곳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서 신령님께서 주셨던 크고 작은 과천시 관직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대 시장들에 대한 과정, 공수를 주셨던 그것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당히 과천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지금 국회에 계세요. 음. 예, 이제 국힘당의 초선 의원으로 되셨는데, 처음에 그분이 과천의왕에서 출마하셨을 때 이제 그분을 도와드렸던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컷오프에서 그분이 경선 탈락이 되면서,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런 어떤 이상한 징후가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평생 크리스찬이었던 총선에서. 끝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많이,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이렇게 꿈만 안고 같이 미친 거죠. 그래서 몇 달 방황을 하다가 2016년 8월 20날 할 수 없이 이제 내리꽃을 받고 신령님들의 제자가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부터 저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었고, 그리고서 한 20일 있다가 오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점안식이라고 하거든요. 신령님들 모시고 의식을 하는, 교회로 하면 십자가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신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기 시작을 한 게 20일 후인 9월 10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손님도 받고 이제 얼마나 서툴고 어색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던 가운데 2017년도 5월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12월 선거가 5월 장미 선거로 바뀌잖아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번에는 바람이 바뀔 것이다, 과천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천에 바람이 바뀔 것이다. 네, 과천에 바람이 바뀔 것이다, 정치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역대 과천은 보수의 완전히 거기는 텃밭이에요. 그렇죠, 과천. 네, 특히 안상수 국회의원이 4선 의원을 하시면서 과천 의왕을 완전히 같이 두 개 구역으로 해서 보수의 텃밭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놓은 지역인데, 바람이 바뀐다는 것은 민주당으로 바뀐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돼도 그래도 시장만큼은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어떤 통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5월 달에 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얼마 있다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은 비가 무지 많이 막 이렇게 퍼붓다시피 쏟아진 날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시장으로 있었던 신계용 여시장이었는데 찾아가서 너는 다음번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분명히 나를 또라이 내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신령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이제 거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약 없이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신기용 시장님이 원래는 어떤 시민들하고 어떤 약속이 잡혔었는데 일정이 취소가 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나가는 길에 차 한잔 마시려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전에 서로 아시는 분이. 예, 친분이 있었고, 또 그분이 시장 나왔을 때 제가 또 수행을 하면서 도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시장님, 제가 좀 미친 것 같죠? 미친 것 같지만, 제가 미쳤으면 이렇게 꽃을 꽂고 왔겠죠? 근데 제가 미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제가 믿는 신령님들이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힘들 거라고 그러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요. 그래서 여기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셔도 우리 이제 민원인들이 등본이나 초본을 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사무소 9급 공무원에게 떼기 때문에 그때는 9급 공무원이 장땡이듯이 저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높은 천지에 어떤 더 높은 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천 나와바리에서는 관악산 신령님이 대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대접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니 저기 관악산 연주대에 가서 100일 동안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시면 당선이 되신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는 고맙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자기는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저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너 와서 무슨 뜬금없는 헛소리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황당은 하지만 어쨌든 선거가 그래도 한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6월 선거니까 10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황당하셨겠죠, 그분도. 그래서 저는 어찌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신이 가서 이 말을 전달을 하라 해서 온 것뿐이고 그냥 저는 이것이 제 소임이니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시대에 나오는 어느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저희 집 그 마당에 오래된 선악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처음에 그 집을 지으면서 저희가 거기서 다 태어난 저희 원 그 집인데 아버지가 기념식수로 심어 놓으신 거고 그 옆에는 우물이죠. 옛날 우물터. 이제 지하수 정화. 네. 집집마다 있었던 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퍼올리는 그 우물이 아니라 모터에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하수.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가 용궁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을 땐 몰랐지만 이제 알고 나서는 위에 드리는 의식을 나름대로 갖춰서 하는데 그때 그 용궁선앙이라고 선앙 할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선거가 오는데 그 내년이죠. 선거가 몇 달 있으면 있을 때인데 지금 인구도 5만도 안 되는 데서 뭔 놈의 과천 시장이냐. 어느 웬만한 정말 그 시군구에 한 개 동만도 못한 규모에서 그래서 다음번에 시장은 누가 될 것인데 정식 시장이라 할 수 없다. 인턴 시장이라 할 것이고 인턴 시장으로서 네가 잘 맡아서 하면은 다음번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아웃이다. 그래서 시장 앞에 인턴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셨고 인턴 시장. 네, 그러면서 4년 뒤에 이런 놈이 올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루엣을 보여주시는데 덩치가 일단은 큰 거예요. 키가 커요.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는 안 보여요. 실루엣만 보여주는데 이 떡대도 좀 있고 남자고 그런데 또 이제 말씀으로 푸함을 주시기를 엘리트 관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막걸리 같은 머슴 스타일의 시장이 하나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천에 필요한 일꾼으로 온다 머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해가 바뀌었죠. 해가 바뀌어서 2018년도 그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3월 달에 예. 시의원 7명 명단을 쭉 주는 거예요. 근데 시의원 7명 명단 중에는 제가 이 길을 오기까지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님 저 사람은 정말 제가 자다가도 벌떡증이 일어날 만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분이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좋은 사람 편갈라서 친복해 하라고 그 능력을 준 것이 아니다. 너하고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하고는 수평관계지만 신하고 인간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들이 보기에는 적임자라 판단을 하신 거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무당으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심은 다 내려놓고 다 연락해서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 말을 들었겠어요? 이게 어느 날 무당이 되더니 헷가닥해서 미쳐서 와서 헛소리 하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이름 석자만 알 뿐이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혀 한번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분이 이제 민주당에 되게 충성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참 순박하시고 왜 강직하시고 항상 FM적인 성실함의 그 자체 있잖아요. 그리고 가천은 민주당은 아예 그 가망성이 없는 당이에요. 거기 실세는 보수의 텃밭이니까. 네, 보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기 없는 민주당 집 지키는 개처럼 충직하게 네가 민주당을 잘 지켰다. 항상 그분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민주당의 어떤 그 의석을 쪽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나가고 어떨 땐 또 와이프가 나가고 칠 것 뻔한데 거기에다 돈 들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찾아가셨어. 그분은 카톨릭 신자세요. 근데 황당하시겠지만 제가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그릇 지키는 개처럼 정말 네가 민주당을 지키는 충직함을 보였다. 그러니 너에게 한 번 기회를 주마. 이번에는 너 무조건 시의원 된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준 분도 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안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 지선은 인간들의 뜻과 마음대로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서 치러졌고, 결국 그때 어쨌든 1번도 아니었고 가장 유력한 국힘당의 후보와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가 안 되고 민주당의 제3의 후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치 신인인 지금의 김종천 시장이 당선이 되었고, 저는 제가 뱉어놓은 말에, 왜냐면 제일 그 사람이 그 확률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두산 기도로 5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안들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로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백두산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서 고량주하고 물하고 놓고 부채방울 갖고 거기서 제가 빌었잖아요. 백두산 신령님한테. 그리고 이고지고 배낭에다가 떡이랑 과일이랑 해갖고 두 사람하고 같이 저까지 셋이서 짐을 싣고 올라가야 되니까 관악산에 선녀폭포라고 유명한 그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푸닥거리 아닌 푸닥거리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시장이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현 김종천 시장. 저의 역할. 근데 김종천이를 찾아갔죠,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했다. 아니, 이렇게 했다. 생색은 뭐 아예 치사하게 몰래요. 그거는 나 좋아서 한 거니까 이제 생색은 아니고. 공수 받은 거를 그냥 허기에서 그렇게 행위한 건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실현이 되기 위해서 저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제가 뵀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 오는 신도들도 필요하니까 굿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에서 주는 말씀도 이렇게 해서 제가 공수로 던질 텐데, 저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신에서 주셨고, 아니, 감이 떨어질 것 같다고 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제대로 센터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이 익어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어디 감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따지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 안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신에서 그렇게 주셨으면. 신에서 주신 것과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의 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될 거라고 얘기해놓고, 어찌어찌해서 우리 대표님, 제가 부탁해서 와갖고 여기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은 저는 완성이 된다.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있을 때, 오목과 볼록이 있을 때 음과 양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신령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만 툭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김종천이가 시장이 되는 걸 도왔어요. 근데 단서가 있었죠. 너는 검증되지 않은 인턴 시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그렇지. 4년 동안 네가 어떻게 하나 볼 것인데 도저히 하는 게 네가 좀 싹수가 없다. 그러면은 딱 3년이 되기 전에 주민 소환 당할 줄 알아라. 정말 그렇게 됐나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 귀로 이렇게 들렀겠죠. 그래서 김종천 시장도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단체장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저를 할 때 호칭을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사회 선배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회장님 생각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저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신기용이하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7월 1일이 취임식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취임식 날짜 얼마 안 남겨놓고 작년 6월 달에 주민소환 해부를 당했죠. 네. 하천시에.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불발되긴 했지만. 네, 똑바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거는 뭐냐면 저죠. 네가 얘기를 한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확인시켜주마. 확인사살. 정치인한테는 데미지가 큰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다 돌아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느 성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성원이 그게 구성이 된 거예요. 주민 소환을 원한다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고, 이런저런 또 다 안면이 있는데, 마음에서는 찍고 싶은 게 굴뚝이죠. 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표가 몇 개인데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는. 2번 죽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노면은 했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시장을 나오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철이 없는 건지 무모한 것인지 양심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멈출 수 없는 자기 욕망의 실주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런 좀 중독성이 너무나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정치하면 자기가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선거가 있었고 이제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1월 25일 날 처음으로 이제 임명이 아니라 그 투표로 선출 그 체육회 회장 선출이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근데 직선. 그게 1월 25일이었는데 그때 출마한 후보 AB가 다 지역 선배들이었어요, 오빠들. 나는 참 그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기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 저한테 와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냥 제가 제 호기심이기도 하고 지역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누나 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궁금하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할머니 누가 되겠을까, 누가 될까요? 여쭤보니까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주로 보는 거 관운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수순으로 가는 거는 A가 되는 건데 야 이놈이 되면은 신기용이가 그 총선 나갈 때 체육회장 명함 갖고 껍죽거린다. 아주 그 꼴배기 싫어서 내가 B를 줘야지 A를 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A한테 한 거예요. 오빠 원래로 가면 오빠 말 맞거나 운세는 오빠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오빠가 이거 되잖아? 그러면 신규용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오빠 거기 가서 껍죽거린대. 명함 갖고 체육회 회장이라는 명함 갖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오빠 떨어뜨린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선거 때 개입 안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러더니 에이 진인사 대천명이야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여론이 이제 그 오빠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죠. 뭐 어떻게 저도 뭐 답안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오빠가 많은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또 제 공수가 맞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신기용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 도울까봐 그게 꼴보기 싫어서 너를 떨어뜨린다. 그것은 곧 의역을 하면 신기용이가 총선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용이가 총선에 후보로 안 나왔어요. 과천의왕 그 국힘당에서 내보낸 후보가 광명시에서 시의원을 하던 그 김윤정이라는 여자가 나왔었거든요. 김윤정이요? 예, 과천의왕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 야, 그 오빠도 그러고, 야, 내가 신기용 그 캠프에 가서 뭐 선거운동 할까봐 나를 떨어뜨린다더니, 야, 신기용이 국회의원 후보도 안 올랐는데, 너 그럼 그거 틀린 거잖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죠. 이게 진짜 뭐지? 떨어진 건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짜리 공수가 된 거잖아요.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3월 25일이 이제 이제 최종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었어요. 공천 확정. 그런데 과천의왕에서 난리가 난 거죠. 과천의왕에 인물이 없어서 광명에 시장을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까 말까 한데 어디 광명에서 시의원 하는 것을 갖다 우리 과천의왕에 국회의원으로 보내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뭐 투소하고 민원 넣고 해서 바뀐 거예요, 후보로. 그래서 이제 후보가 번복이 된다. 그게 이제 3월 25일인가 발표가 난 거예요. 1월 25일 그 체육회장 그 선거하고 딱 2달 만에. 그랬을 때 그래, 신규용이 된다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또 마음이 급해요? 급해서, 이제 그 시의회를 간 거야. 시의원들 있잖아요. 찾아갔더니, 그때 마침 그 부의장 하고 있던 박땡땡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갖고, 부의장님, 이번에 신규용이가 나온다? 네,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중앙 쪽에서 정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박형준 씨 있잖아요. 지금 부산시장 가 있는 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군데 또 이제 돌아다녔어. 뭐 시설관리공단, 뭐, 나름대로 좀 위치가 있는 뭐 이사장이라든지 다 연락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야, 중앙에서.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이제 청취해보니까, 네. 지역 여론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바뀐다 그런다면, 그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었어요, 의왕에. 권땡땡이라는 분이. 그러면, 권땡땡이가 되지. 왜 신기용이가 되느냐.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신기용이는 그냥 전에 과천시에서 시장을 했던 거 외에는, 그리고 나왔다가 시장도 한번, 그때도 전략풍선 받았거든요. 떨어졌는데, 한 번 물 말아 먹었는데 뭘 시장도 물 말아 먹은 거를 과천의왕까지 총선을 주겠냐는 거죠. 떨어지려고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고민이 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온다는 거야, 신기용이가. 나와서 돈도 좀 쓰고, 너 떨어져서 망신 좀 떨어봐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3월 25일 날 밤 11시인가? 신기용으로 확정이 난 거예요. 신기용
시장이 총선에 나간 거네. 나왔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선의 고백을. 낙선을 이제 2연패를 했죠. 시장 총선. 그리고 그게 이제 2020년 4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2020년 동년 7월 14일 날 오후 5시쯤에 갑자기 뭐 좀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했어, 진짜. 근데 신령님이 갑자기 아가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나경원이는 저 인심을 잃어서 야 시장 되기 힘들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 당시에 나경원이가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였어요. 오세훈 씨하고 갭이 말도 못했어요. 서울시장 예. 근데 나경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세훈이가 되지. 그러더니 야 그리고 저기 이재명이 내일 모레 그 재판하는데 이재명이 떨어뜨리면 민주당 애들이 삼진아웃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삼진아웃 당할까봐 문재인이가 구원투수로다가 이재명이는 살려주겠다. 그런데 살아는 나지만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거야. 딱 그러셨어요. 그것까지도 말씀하셨다. 그게 2020년 7월 14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천에 후보로 나와 있는 김기세라는 이제 후보가 있는데 그분이 시의회 이제 경기도 2급 처장으로 퇴직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가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많이 그렇게 아꼈던 이제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 청와대 갈 거니까 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자기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은 러닝메이트로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본인한테는 아니고 그분의 처남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아무개야 나 지금 우리 할머니가 뜬금없이 이 공수를 주시는데 이재명이는 승천 못하는 이무기가 될 거래. 그리고 야 무죄는 받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 16일 날 이재명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재명이는 안 된다였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누가 나올 것이냐. 근데 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홍준표를 얘기를 했었어요. 홍준표가 될 것이다. 기운이 좋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그때 감흥이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서 꿈에 이제 그분이 이제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되는데 김건희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영 부인이 될 팔자고 운명이기 때문에 남편을 만든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김건희의 운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수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무 저에게 득이 없는 머리에 쥐가 나는 이제 이 공수가 맞을 것인가 틀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공수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주신 공수가 있었죠. 이번에 과천시장에 나올 시장 후보는 자한당 줄을 잡고 내려올 것이다. 자한당이 줄을 잡고 내려올 것이고 나이는 50대 중후반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과천시장 내려올 놈은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빼기를 치고 있다. 누구라고 뭐 적시는 안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제 기도 일지예요. 이거 다 이게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놈이 정인지 장인지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이 정씨거나 장씨거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현재 과천에? 예. 성이 정씨가 아니라 이름 가운데 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과천시의 국힘당 4번째 후보로 오신 허정환이라는 분이 저는 4년 반 전에 얘기해 주셨던 후보라고 저희 신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3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기자회견하고 이제 사무실 어디에 차려있다 뭐 이제 그거를 알아서 공수를 받은 게 있으니까 예.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가자마자 제가 이 마스크 좀 벗어보라고 관상 좀 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요 좀 벗어보시라고. 사실은 제가 무당인데요. 제가 4년 반부터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너무 당황하시죠.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벗으시더라고요. 관상이 어떤가요, 선생님? 그거는 참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겸손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물론 저 과천 시민이고 유권자인데요. 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점잔을 떨었는데 뭐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뭐 본성이 어디 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무당인데요. 좀 벗어보시라고. 제가
그 4년 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 그대로 그분이 이렇게 나 당신 관살 봐줄게 뭐 이런 거 똑같은 거네. 네, 근데 진짜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이제 명함 주는 게 있으니까 명함을 얻어서 제가 구해갖고 키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179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했더니 좀 등치는 있으십니까? 했더니 호리호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등치가 체격이 있는 실루엣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합리화를 했냐면 뭐 작은 키는 늘릴 수 없지만 호리호리한 거는 뭐 살찌면 되는 거니까 패스. 이렇게 하고 와서 만났는데 이분의 이제 이력을 제가 듣자 보니까 이분이 제가 그 4년 반 전에 얘기를 했던 게 관료주의 엘리트가 아니라 맥주도 양주는 고사하고 맥주도 안 되고 막걸리에 머슴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자한당에 줄을 잡고 올 것이다. 그리고 50대 중후반이다. 근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으로 55세. 그냥 한국 나이로는 57. 그리고 올해가 1인년이잖아요. 우리 그 말띠들이 상승하는 그 운세거든요. 상승 기류를 타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주명리는 못 보지만 사주명리로 오케이. 그리고 키 179 오케이. 그리고 막걸리 흑수저라고 했는데 이분이 학벌이 과천시에서는 학벌 자랑하지 말라는 데예요. 과천시가. 근데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은 이제 정치외교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바로 그 김종필 총재님 자민련 거기에 이제 공채 일기로 정치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여 년 그 어떤 그 김종필 그리고 밑에 이인재 그리고 지금 현재 김태흠 국회의원 밑에서 차분히 어떤 보좌관으로서 이 정치 수업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김태흠 이번에 이제 그 충남도지사 가시는 분의 입법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뺑이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상근 수석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대선 때. 네. 그리고 김태흠 그 국회의원의 입법 보좌관이에요. 국회에서 상근하고 있는 수행이 아니고 수행 보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김태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2017년도 자한당, 자유한국당 창당 당시 최고위원이면서 그분이 자유한국당 당시 충남도당 위원장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자한당에서 어떻게 그 이상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 이제 조건에 그 패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수 주신 거에 그 적합한 사람이 모든 그분이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전략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천에 지금 도는 말로는 이번에 이제 안철수하고 그 합당을 하면서 지분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화성, 뭐 과천,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지역에 어떤 임의로 지금 그 안철수 국민의당에 있는 당원 중에 누구를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게, 뭐,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뭐, 박지영이래나? 뭐, 어떤 게 이제, 뭐, 회자가 되고 있는 후보감이 하나 있는데, 아직 합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에다가 어쩌면은 후보 등록을 했을 것이다, 예비 후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전략공천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거죠. 공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공수하고도 안 맞지만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뭐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 신령님이 뭐 이거는 100이야라고 했는데 더 큰 신령님이 200이야 그러고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훈풍이 불어서 과천에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보수 텃밭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대기를 시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지분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위에서 할 일이지만 왜 그 당신들의 지분 싸움에 과천이라는 우리 과천이 인구는 물론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이라는 지역이 요새 중에 요새고요. 여기 아주 여러모로 그 의의가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과천이. 그런데 우리 과천에 어떤 그 주민들의 그 대표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자존심, 지역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정서도 있죠. 낙하산, 소위 말해서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낙하산도 정도의 문제고 낙하산 8년 전에 신기공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번 여기에 낙하산을 보내서 하는데 낙하산도 정도 컷이지 공수부대 출신 낙하산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는 무슨 뭐 방해도 안 되는 무슨 뭐 그런 낙하산을 보내면 과천 시민들 진짜 이거는 맛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과천시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민주당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 표도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천에는 그냥 뭐 2개라고 보면 돼요. 나눠 먹기식의 확률은 50%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된 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작은 소도시에서 정말 저희도 나름대로 아주 뭐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저는 허정환이라는 그 4번째로 내려온 후보와는 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뭐 특정 관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4년 반 전부터 기다려왔고 이제 막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는 소쩍새도 아닌데 지난 4년 반 동안을 진짜 간절히는 돈도 안 생기는 공수만 저는 했거든요. 공짜 공수만.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한 것도 어찌 보면 지금 과천시 허정환이라는 시장이 오기 위한 그 과정을 노래했었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성남일보 나왔는데 대표님이 바쁘셨잖아요. 또 다른 일 하시느라고. 쓸데없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네, 바빴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메시지를 저는 담아서 적어도 뭐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죠. 과천의 일이니까. 근데 저는 과천의 많은 분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를 과천에 계신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모험이에요. 뭐 모험은 아니고 공수 받은 거에 대한 그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사람들 지역의 관심들도 한 이제 지방선거 50여일 남았잖아요. 네.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제 성남 부분도 있지만 과천시장 또 이제 공수 4년 전에 그 공수를 받은 그 분이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궁금해지네요. 저는 성남에 여기 또 어떻게 성남 지점을 밟다 보니까 또 그 관심이 있잖아요. 성남의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대표님의 거치도 아무래도 여기 성남시는 요새 하여튼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핫하죠. 예,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가 뭐 분당 출마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2의 그 대선 지방선거 대선 축소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성남이 요새 정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과천은 뭐 저기 성남은 이래저래 뜨겁고 과천도 소도시지만 항상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아주 그러니까 뭔가 그 전국구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렇죠. 그 지역이 과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좀 유명세 치르는 성남 시민과 과천 시민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 선생님이 그동안에 그 공수를 받은 그 공적인 영역, 그 선거 정치 부분에 대해서 공수를 많이 받고 대부분 또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저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전에 공수받은 부분이 과연 그렇게 갈지 한번 6월 지방선거를 보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떨어졌어도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야, 저 이번에 정말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면 저는 과천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그 조 선생님이 그 경험하고 공수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청자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도 좀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송에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